이제 제가 강의 목표로 잡은 부분은 이제 과제를 통해서 이제 특허에 좀 익숙하시지 않은 이제 담당자분께서 이제 특허 사무소와 소통하고 어떤 예산을 설계하시거나 이제 집행하고 이제 산출물을 이제 처리하시는 과정에서 좀 편하실 수 있게끔 그렇게 이제 목표를 좀 설계를 했고요. 바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 목차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부분은 해외 특허 출원을 위해서 기본적으로 좀 이해하시면 좋을 내용들, 이제 아셔야지 되는 내용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요. 전반적으로 이제 해외 특허 출원에 대한 제도에 대해서 이제 필요하신 부분을 조금 나눠서 설명을 드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각 해외 특허 출원을 진행하시고자 하는 국가들이 있으실 거잖아요. 가장 많이 이제 특허 출원을 진행하는 미국, 유럽, 중국에 대해서 간단하게 조금 확인할 수 있는 사항들에 대해서 이제 준비를 해봤고요. 두 번째로는 그러면 해외 특허 출원은 이제 어떤 식으로 해서 이제 어떤 케이스가 있는지를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 맨 마지막으로는 이제 담당자이신 분께서 이제 예산을 설계하실 때 좀 고려하시는 사항, 그리고 이제 해외 특허 출원을 실제 진행하실 때 좀 고려하셔야 될 어떤 체크리스트나 그런 사항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해외 특허 출원을 위한 사전 지식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 이제 여기에 아마 특허 출원을 진행해 보신 경험이 있으신 분도 계시고 안 계신 분도 계실 것 같아서 이제 간단하게 사전 설명을 하고 이제 진행을 하겠습니다. 일단은 출원이라는 용어가 좀 낯선 분도 이제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출원이라는 용어는 저희끼리 이제 특허청에 서류를 접수하는 거를 이제 출원한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고요. 접수하게 되면 특허 출원이 되었다라고 해서 뭔가 나중에 이제 기업에서 카운팅 했을 때 해외 특허 출원이 몇 건이냐라고 했을 때 이렇게 접수된 건수, 결국 출원은 접수건이랑 이제 같다라고 이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출원과 등록은 다른 절차입니다. 이제 등록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접수가 되면, 즉 출원이 되면 이제 중간에 심사를 거쳐서 특허청에 있는 심사관이 심사를 거쳐서 이거는 등록이 될 수 있다라고 하게 되면 그 이후에 이제 등록이 되는 거고요. 출원은 처음에 접수하는 단계를 의미한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강의 관련해서 해외 특허 출원에 대해 집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등록이나 심사 절차보다는 이제 출원할 때, 최초에 이제 접수할 때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 심사나 등록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중간에 좀 필요한 사항들에 대해서 언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국내 특허의 활용 범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제 여기에서 이제 해외에 진출한다, 글로벌로 이제 진출한다. 근데 나는 우리 기업은 이제 국내 특허 출원을 가지고 있는데, 그럼 그거를 통해서 해외에서 어떤 특허를 획득하는 목적, 즉 독점권, 배타권을 통해서 사업을 보호받을 수 있느냐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요. 이제 다만 이제 국내 특허의 활용 범위는 사실은 이제 국내로 조금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내 특허를 가지고 해외에서 이제 막바로 그 보호를 받거나 권리 범위를 형성하거나 그런 거는 조금 어렵거든요. 그래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우리 회사가 해외에서 어떤 특허권을 확보할, 권리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시면은 이제 권리를 확보할 필요가 있는 국가들을 선정하셔가지고 각 나라마다 개별적으로 따로따로 특허를 이제 내셔야 되거든요. 경우에 따라서 이제 하나의 특허를 통해서 그 모든 전 세계의 어떤 권리를 확보하는 게 있지 않냐라는 질문도 이제 간혹 받기도 하는데, 그런 제도는 지금은 이제 존재하지 않고 논의되는 부분은 있지만 아직 이제 존재하지 않다 보니까 이제 한국 특허 출원을 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뭐 미국이 됐건 중국이 됐건 유럽이 됐건 필요한 나라들을 고르셔가지고 거기에 직접 이제 특허 출원을 하셔야 되고요. 만약에 그러면 우리는 특허 출원하지 않는 나라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냐라고 물으신다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는 권리가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접수한 나라에 대해서만 권리가 생긴다. 그래서 특허권은 각 국가별로 등록을 받아야 된다라는 제약 조건이 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해외 특허 출원에 대해서 생각을 한다고 하면요, 국내 특허 출원, 이제 한국 특허 출원은 이제 저같이 한국에 있는 특허법인 특허사무소에서 담당을 해서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이제 진행을 하게 되는데, 해외 특허 출원 같은 경우에는 국내 특허 이제 변리사 사무소나 특허법인에서 이제 다 담당을 할 수 없고요. 그 해외에 있는 로펌과 협력을 해서
국내 특허법인과 해외 특허법인이 같이 협력을 해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비용이 발생하는 게 이제 양쪽에서 좀 발생하는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해외 특허 출원을 하게 되면은 해외 비용이 이제 기준이 되다 보니까 이제 그 어떤 선진국, 후진국 상관없이 사실 해외 비용은 다들 이제 선진국 기준으로 좀 높게 좀 책정되어 있는 경향이 조금 있다 보니까 이제 해외 특허 출원 비용은 대부분 조금 높게 이제 형성이 돼 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해외 특허 출원 비용은 국내 특허 출원 비용에 비해 좀 높게 형성이 돼 있다. 그리고 생각을 하신다고 하면 우리는 특허 한 건을 이제 진행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한 건을 진행을 하면서 한국 이외에 5개국 이제 해외 특허 출원을 하신다라고 하면 그렇게 합치면 6개가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기업은 특허가 2-3건 있는데 다 6개국씩 해외 특허 출원을 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은 이 숫자를 다 합치면은 순식간에 20건 가까운 이제 해외 특허까지 특허 건수가 이제 발생을 하다 보니까 해외 특허 출원 건수를 몇 건으로 하느냐가 사실은 비용과 굉장히 좀 밀접한 관련이 있거든요. 그래서 해외 특허 출원에 어떤 그 특허를 해외 특허 출원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에 대한 부분, 그리고 어느 국가에 할 것이냐라는 부분이 기업에서 어떤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이제 이 해외 특허 출원에 들어가는 비용 뒤에서도 이제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제 국내에 비해서 조금 높게 비용이 설정이 돼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까지도 고려하셔서 이제 뭐 예산을 설정하시거나 그 이후에 이제 진행을 해주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해외 특허 출원을 진행하는 케이스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일단은 국내 특허 출원이라는 거를 이제 먼저 한 다음에, 대부분 이제 여기 계신 기업들은 당연히 이제 한국 기업이다 보니까 한국에 먼저 접수를 하신 다음에 그거를 가지고 이제 해외 특허를 진행하는 경우가 이제 가장 많고요. 혹시 이제 특허 출원을 실제 이제 해서 좀 경력이 있으신 분은 이제 PCT라는 거를 이제 하셨을 수도 있고요. 그 PCT에 의해서 이후에 해외 특허 출원을 하셨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제 아예 그 국내 특허 출원이 준비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그냥 바로 해외 특허 출원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는데 가장 많이 이제 하시는 케이스가 국내 특허를 출원을 먼저 진행하신 다음에 그 이후에 이제 해외 특허 출원을 진행하시는 루트가 가장 일반적이다 보니까 오늘은 여기에 집중해서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국내 특허 출원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린다고 하면요, 결국 특허 출원을 한다라고 하는 거는 아까 이제 말씀드린 대로 출원이라는 건 특허청에 서류를 접수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그럼 어떤 서류를 접수하냐라고 이제 물으신다고 하면 다양한 서류들이 접수되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발명 설명서, 즉 이제 발명의 내용이 담긴 특허 명세서라는 거를 특허청에 접수하는 게 가장 큰 절차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발명의 어떤 내용들이 이제 다 담겨 있는 서류인데, 그래서 국내 특허 출원을 한다라고 하는 거는 한국 특허청에서 요구하는 국어가 이제 될 텐데요. 한국어로 그 발명 설명서를 적어서 그 특허 명세서를 접수하는 절차가 이제 한국 특허 출원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제 한국어로 이제 접수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가 그러면 해외 특허 출원을 한다라고 하면 그 나라에서 사용되는 언어로 이제 그게 접수가 돼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그 나라의 특허청에 있는 심사관이 언어를 이해해서 심사를 할 수 있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미국은 영어, 중국은 중국어, 뭐 일본은 일본어, 이런 식으로 그 나라 특허청에서 요구하는 언어로 진행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국내 특허 출원을 먼저 하셨다라고 하면은 그럼 해외 특허 출원을 하는 작업은 뭐냐? 국내에 접수되어 있는 그 발명 설명서, 즉 이제 발명 내용이 기재된 특허 명세서를 그 나라에서 우리가 해외 출원하려는 나라에서 요구하는 언어로 번역을 해서 접수하는 과정이 가장 큰 절차가 될 텐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해외 특허 출원이 좋게 잘 되려고 하면 국내 특허 출원인 그 서류, 즉 발명 설명서가 잘 작성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국내 특허 출원은 해외 특허 출원의 원재료라서 이게 잘 작성되면 해외 권리나 이런 부분도 잘 나와서 이제 필요가 있고요. 또 하나 이제 말씀드릴 부분은 이제 국내 특허 출원이 돼 있다라고 하면 그걸 그대로 꼭 번역해서 완전히 동일하게 할 필요는 없거든요. 이제 국내 특허를 먼저 접수를 하고 이후에 이제 해외 특허 출원할 때까지 시간이 조금 있다 보니까 그 기간 안에 좀 업데이트된 내용들을 더 반영해서 좀 할 수도 있다 보니까 이제 해외 특허 출원을 하기 전에 국내 특허 출원 내용을 조금 보완하거나 수정할 필요가 있는지를 점검하셔서 해외 특허 출원을 진행을 하신다고 하면 좀 더 효과적으로 이제 해외 특허 출원을 하실 수 있다.
여기서 기억하실 부분은 반드시 동일할 필요는 없고 잘 작성됐지만 여기에 뭔가 추가할 부분이 있는지를 확인해서 진행을 할 수 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이제 말씀을 드릴 부분이 이제 그런 국내 특허 출원을 활용을 해서 해외 특허 출원을 한다라고 했을 때 그럼 조금 더 효과적으로 해외 특허 출원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러다 보면은 이제 특허 출원의 어떤 심사나 이런 부분도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이제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것 중에 출원을 한다라고 하는 거는 이제 특허청에 접수를 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출원일이라고 하는 건 접수일을 이제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이제 특허에 있어서 이 특허 출원일이라고 하는 날짜는 사실 굉장히 유의미한데요. 여러 가지 의미 중에 이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그 날짜가 이제 발명의 어떤 심사의 기준일이 됩니다. 발명 심사의 어떤 기준일이 된다는 의미는 이제 특허청에 서류가 접수됐다라고 해서 바로 심사관이 그 서류를 보고 이제 심사를 진행하는 건 아니고요. 이제 쌓여 있는 순서에 맞게끔 이제 뭐 몇 개월이 됐건 1년 이상이 됐건 그 이후에 이제 심사를 진행을 하게 되는데 그 심사를 진행하는 그 날짜에 맞춰서 하는 게 아니라 이 특허가 언제 특허청에 접수됐는지 그 출원 일자를 확인한 다음에 그 날짜 기준으로 이제 심사를 하게 되고 그 특허 출원일을 기준으로 심사를 한다는 말은 이제 심사관이 심사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자료는 그 특허 출원일 이전에 어떤 공개된 자료만 이제 가지고 이제 심사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출원일이 빠르면 빠를수록 심사관이 이용할 수 있는 자료는 이제 점점 줄어들기 때문에 이 접수가 이제 빨리 될수록 사실 상대적으로 좀 유리한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가 이제 먼저 특허 출원한 자에게 어떤 특허를 주는 어떤 이런 특허 심사나 그 제도 경향 때문에 이제 먼저 접수하는 게 이제 중요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제 국내 특허 출원일을 조금 빨리 확보하면 이제 중요한 이유가 이제 경우에 따라서 뒤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국내 특허 출원일을 기준으로 해외 특허청에서도 심사를 하는 제도들이 있다 보니까 이제 해외 특허 출원을 좀 유리하게 잘 심사를 받기 위해서는 국내 특허 출원을 좀 빨리 서둘러서 접수를 하는 게 하나의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해외 특허 출원을 언제 좀 진행을 해야 되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이 내용이 이제 오늘 뭐 설명드리는 내용 중에서 거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는데 아마 국내 특허 출원을 접수를 진행하셔서 뭐 특허를 진행해 보신 분들은 이제 아마 그 특허 사무소에서 한 8개월쯤 1년이 좀 되기 전에 아마 메일을 보내서 아니면 연락을 해서 이제 해외 특허 출원 진행하실 건지를 이제 여쭤보는 경우가 이제 많이 있을 텐데요. 이제 왜 1년이 되기 전에 그렇게 이제 출원인들 기업에 이제 문의를 드리는지에 대한 이제 답이 이제 여기에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한번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앞서서 이제 말씀드린 게 이제 이 국내 특허 출원이 이 날에 어떤 접수됐다, 이 날에 출원됐다라는 걸 한번 생각을 해본다고 하면 이제 아까 말씀을 드렸던 게 접수된 날, 출원된 날을 기준으로 심사가 진행이 된다. 그 날짜가 심사 기준일이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국내 특허 출원이 이 날짜에 이제 접수가 됐다고 하면 이 날짜가 국내 특허 출원의 심사 기준일이 됩니다. 근데 이제 이 해외 특허 출원을 진행하는 상황을 좀 우리가 가정을 해서 생각을 해본다고 하면 이제 오늘 국내에서 특허 출원이 됐다라고 해서 내일 바로 미국이나 일본에 해외 특허 출원이 되기는 좀 어려운 구조거든요. 그 이유는 이제 접수된 이제 국내 특허의 어떤 발명 설명서를 이제 번역을 조금 해야 되고 그 번역하는데 이제 시간이 걸리고 또한 이제 해외 특허를 담당할 해외 로펌을 선임을 해서 이제 관련 서류를 이제 주고 받아야 되고 이런 기간이 좀 한 달 정도는 이제 걸리거든요. 좀 더 이제 늘어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기간이 있다 보니까 아무리 이제 같이 이제 뭔가 준비해서 한 날짜에 하자라는 게 없다라고 하면 아무래도 해외 특허 출원은 좀 더 국내 특허 출원에 비해서 날짜가 좀 뒤로 이제 갈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내 특허 출원을 이 날짜에 접수하고 이제 막바로 이제 준비한다라고 해도 이제 몇 개월 후에 이제 해외 특허 출원을 이제 진행을 하게 될 텐데요. 이제 해외 특허 출원을 진행을 할 때 해외 특허청도 마찬가지거든요. 그 나라 특허청에 접수된 날짜를 기준으로 심사한다는 원칙은 이제 국내와 이제 같기 때문에 실제로 그 해외 특허가 접수되는 미국이건 중국에 접수된 날짜를 기준으로 이제 심사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해외 특허 출원을 이제 국내보다 조금 늦게 했다라고 하면
해외 특허 출원의 심사 기준일은 국내보다 어쩔 수 없이 이제 뒤로 이제 밀리게 되는데요. 이제 우연치 않게 이제 국내 특허 출원을 하고 해외 특허 출원한 사이에 어떤 우리 특허 발명이랑 비슷한 내용들이 뭐 뉴스에 나왔거나 뭔가 공개가 됐다라는 상황을 한번 이제 가정을 한다라고 하면요. 이제 아까 이제 심사 기준일이라는 하는 의미는 이 심사 기준일 이전에 어떤 공개된 내용을 가지고 심사관이 이제 심사를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 한국 심사관의 어떤 상황을 본다라고 하면 한국 심사관이 심사하는 시점은 이 시점이니까 이 이전에는 사실 내용이 공개된 된 거가 없어서 그 특허는 등록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이제 미국 심사관이나 중국 심사관들이 예를 들어 본다라고 하면 그 이전에 이제 뭔가 공개됐는지를 봤을 때 동일한 내용이 우연치 않게 뭔가 공개된 게 이제 확인이 됐다라고 하면 이제 이거는 거절이 됐다. 그 특허를 줄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이제 확인할 수 있는 건 동일한 사람이 이제 발명을 했고 동일한 기업에서 이제 특허 출원을 진행을 함에도 불구하고 어떤 언어적인 한계, 어떤 지리적인 한계 때문에 심사 결과가 조금 달라질 수도 있는 이런 좀 불합리한 상황이 좀 있다 보니까 이제 전 세계적으로 어떤 약속을 했냐고 하면 첫 번째 나라에 접수를 하고 1년 이내에 다른 나라에 이제 같은 내용을 접수를 하게 되면 첫 번째 나라에 접수한 날짜를 기준으로 좀 유리하게 심사를 해주겠다라는 약속을 했거든요. 예, 그게 이제 이 두 번째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제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이제 첫 번째 나라에 심사를 하고 12개월, 여기는 12개월을 썼는데 1년 안에 다른 나라에 이제 특허 출원을 이제 하게 되는 경우 이때 실제 접수된 날짜를 기준으로 심사를 하는 게 아니라 좀 더 이 접수한 기업에 좀 더 유리하게 심사를 해주고자 이제 이 해외 특허 출원이 된 특허청의 심사관이 한국에 언제 접수됐는지를 확인을 해가지고 한국 날짜 기준으로 심사를 해주는 제도가 있거든요. 그게 이제 1년이라는 기준이고 이것 때문에 특허사무소에서 1년이 되기 전에 이제 해외 특허 출원을 하실지를 이제 문의를 드린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국내 특허 출원을 진행한 후 1년 이내에 해외 특허 출원이 진행이 필요하다. 근데 1년 이내에만 할 수 있다라는 건 아니고요. 1년 이내에 하면 유리하다라는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럼 1년 이후에 하면 어떻게 되냐라는 건 뒤에서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년 이내에 하면 가장 유리하고 국내 특허 출원을 진행한 후 1년 이내에 해외 특허 출원을 진행하면 해외 특허 출원에 대한 심사가 한국에 접수된 날짜 기준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유리할 수 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그냥 이제 이해를 하실 거는 1년 안에 하는 게 가장 유리하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러면 1년 이후에 하면 어떻게 되냐? 왜냐면은 지금 이제 과제를 하시거나 기업에서 특허 출원을 하시다 보면 이제 예상치 못하게 이제 시간이 지나고 이제 담당자가 바뀌면서 뭔가 날짜가 지난 케이스들이 사실 좀 나오거든요. 그럴 때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냐라는 부분을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국내 특허 출원을 진행한 후 1년 이후에도 해외 특허 출원은 진행하는 게 가능하다. 다만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유리한 효과, 해외 특허청의 심사관들이 굳이 한국에 언제 접수됐는지를 확인해서 한국 기준으로 심사하는 그런 서비스만 없어질 뿐 이제 출원 자체는 가능하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다만 경우에 따라서 접수는 가능한데 등록이 어려울 수도 있다라는 부분인데, 이제 앞서서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특허에서 접수, 즉 출원과 등록은 다른 거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출원은 그냥 접수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등록이 되건 안 되건 간에 접수는 사실은 돈만 내고 서류만 준비가 되면 다 얼마든지 접수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근데 다만 그것을 담당하는 심사관이 이제 비교 분석을 해서 등록을 해줄지 여부에 따라서 등록이 되는 것과 안 되는 것이 이제 갈리거든요. 그래서 1년이 지나도 사실은 뭐 돈만 내면은 뭐 3년이 지나건 4년이 지나건 뭐 접수는 언제든지 가능하다. 근데 그러면 1년이 지났을 때 어떠한 일이 벌어질 것인가를 좀 같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1년이라고 하고 1년 이전에 우리가 접수를 한다고 하면 이 심사의 어떤 기준되는 시점이 이제 한국 기준으로 이제 해서 심사가 진행이 되는데, 1년이 지나서 접수를 한다라고 하면 이렇게 한국 기준으로 이제 심사를 해주는 유의한 효과가 없이 이제 접수된 그 날짜 그대로 이제 해외 특허청 미국이건 뭐 중국이건 그 날짜 접수된 날짜만 보고 심사를 한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이후에도 이제 접수가 이제 다 가능하긴 한데
이제 이 18개월, 이 접수하고 이제 18개월이라는 날짜도 이제 중요하긴 한데요. 이 18개월이라는 날짜가 이제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한국에 등록된 게 이제 공개가 되거든요. 공개가 된다라고 하는 거는 이제 우리가 이제 인터넷에서 검색을 하면은 그게 특허가 이제 조회가 되고 나와서 우리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상황이 되면 이제 이 이후에는 우리가 접수하는 거는 이제 가능한데 이것 때문에 이제 등록을 못 받을 수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18개월이 지난 후에 우리가 접수를 한다라고 하면 이 18개월 때 국내 특허가 공개가 되고 이제 이때 접수하면 이 날짜 기준으로 심사를 하게 되는데 이 전에 봤더니 국내 특허가 공개가 돼서 심사를 못 받는 상황, 등록이 못 되는 상황. 접수는 돈만 내면 얼마든지 가능한데 실제 심사를 받았을 때 등록이 못 되는 상황. 설사 이제 경우에 따라서 사실은 심사관이 외국 심사관들이 한국어를 잘 못해가지고 한국 문헌을 못 보고 이제 등록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다만 등록이 된다라고 하더라도 사후에 어떤 무효가 될 수 있는 거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러면은 이제 1년이 지났다. 1년이 지나도 이제 해외 특허 출원은 가능하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다만 유리한 효과가 없다. 그리고 1년 6개월, 18개월이 지났다. 해외 특허 출원은 가능하다. 근데 다만 등록이 안 되는 경우가 이제 발생하기 때문에 그럼 이럴 때는 어떻게 하냐고 이제 질문을 이제 몇 번 받았거든요. 그때 이제 답변을 드릴 수 있는 거는 새로운 내용을 좀 추가하셔가지고 뭔가 새로운 내용으로 어떤 등록을 시도하는 그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거든요. 똑같이 하게 되면 똑같은 게 이제 공개되어 있기 때문에 등록이 어려울 거고, 거기에서 그간의 어떤 이 시간들이 지나면서 업데이트된 내용을 넣어서 이제 특허 출원을 하시면 이제 등록이 될 수 있을 거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려서 이제 실제 그렇게 진행한 기업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장이랑 뒷장에서 정리를 하면 1년 안에 하는 게 가장 유리하다. 1년이 지나도 뭐 언제든지 가능하다. 근데 다만 1년 6개월이 지나면 어려운 경우도 있으니까 그때는 좀 특허사무소랑 상담을 해서 진행을 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일단은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하나 얘기를 해볼 수 있는 부분이 과연 이 1년이라는 시간은 얼마나 긴 시간이냐라는 거를 얘기를 한번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 이유는 이제 1년 안에 결정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1년 안에 우리가 국내 특허 출원을 하고 1년 안에 미국을 할까 중국을 할까 일본을 할까 나라를 결정을 하고 이 특허를 이제 해외 특허 출원까지 필요할 것인가도 이제 결정을 해야 되는데, 결정을 하는 거는 사실은 비용 문제가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 건건 자체가 이제 비용이 이제 높다 보니까 그냥 섣불리 결정을 하게 되면 다 비용이 로스가 좀 될 수 있어서 그 부분이 이제 고민이 되는데요. 이 1년이라는 시간이 사실은 국내에서 뭔가 우선 심사라고 어떤 패스트 트랙을 밟지 않으면 1년 안에 한국 특허 출원을 하고 나서 심사 결과가 안 나오거든요. 그럼 우리는 한국 특허 출원이 심사가 등록이 될지 안 될지를 모르는 상황에서 이제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해외 특허 출원을 할지 말지. 그래서 그런 질문을 많이 받거든요. 그래서 저희 사무소에서 접수를 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해외 특허 출원을 하실지를 여쭤보면은 한국 거 그 결과가 나왔나요 하면은 아직 안 나왔습니다라고 하면 그럼 저는 어떻게 결정하죠? 이런 질문들을 이제 많이 받거든요. 그래서 그 1년이라고 하는 게 한국 심사 결과가 안 나오는 확률이 좀 높고요. 그 두 번째로는 이제 만약에 이제 특허라고 하는 게 이제 좀 아이디어성 조금 더 빠르게 좀 진행하는 게 있다 보니까 이것들이 어떤 나라에 어떻게 이제 반응을 할지, 이 특허 자체가 제품에 채용이 될지 얼마나 중요할지 이런 것들을 판단하는 게 1년 안에 사실 어려운 경우도 있거든요. 물론 그런 게 되면은 이제 해외 특허 출원을 결정하시는 게 훨씬 더 이제 수월해지지만 그게 어려운 경우에 이제 활용할 수 있는 제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1년이란 날짜가 사실은 생각보다 길지 않고 이제 금방 지나가다 보니까 이 1년이라는 날짜를 돈을 내면 기간 연장을 해준다. 돈으로 시간을 사는 이제 제도가 이 PCT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아마 특허에 이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뭐 세계 특허, 우주 특허 뭐 이런 얘기를 이제 들어보셨을 건데 그게 PCT를 이제 얘기를 하는 거고, 다만 이제 PCT라고 하는 거는 여러 가지 효과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효과가 돈을 내고 시간을 번다. 그럼 아까의 어떤 12개월이 아니라 이 30개월, 경우에 따라서 31개월도 되거든요. 31개월까지 이제 특허를 낼 수 있도록 이제 인정을 해주고, 뭐 예를 들어서 이때 이제 접수를 하더라도 그 심사관은
한국이 언제 접수됐는지를 확인해서 그 날짜 기준으로 이제 심사를 해주고 뭐 18개월 때 국내 특허 출원이 공개가 되더라도 이제 특허 출원이 이제 이 제도를 이용하면은 얼마든지 이제 가능해지는 그런 제도인데, 그래서 이제 여기에 뭐 글로벌 시장 어느 나라의 어떤 반응이 있을지 사업 같은 것들을 반응을 보고 이제 해외 특허 출원을 결정할 수 있는 시간을 버는 게 이제 PCT 해외 출원이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근데 다만 이제 이 PCT 해외 출원은 그냥 각 나라의 어떤 접수하는 해외 출원과는 조금 차이가 있거든요. 이제 어떤 말씀이냐고 하면 이 PCT를 제가 이제 표현을 한 게 그냥 돈을 내고 시간을 번다, 기간 연장을 하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PCT를 하시는 거는 그냥 기간만 연장이 되는 거고, 실제 각 나라의 특허권을 받으시려고 하면 각 나라에 이제 다 접수를 따로따로 하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PCT라는 제도는 그냥 추가 비용이 드는 거다. 원래 원칙적인 부분은 우리가 해외 특허 출원을 할 때 권리를 받으려고 하면 각 나라에 이제 접수를 해야 되는 게 맞는데, 이 PCT를 하면은 조금 더 늦게 해도 되는 것 뿐이지, 이 PCT 자체가 어떤 등록이 된다고 하거나 권리가 형성된다고 하거나 그런 거는 전혀 아니거든요. 그래서 PCT는 이제 시간을 벌어주는 효과가 있는 대신에 뭔가 비용이 더 이제 추가가 되는 거고, 그 PCT를 하신다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이제 해외 특허 출원을 각 나라에 별도로 하셔야 된다. 그래서 이 뒤에는 그러면 어떤 때는 PCT하고 어떤 때는 해외 각 나라에 그냥 바로 출원 1년 안에 하고, 그런 것들이 뭐가 더 유리한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조금 드리려고 하고요. 그래서 PCT 특허 출원을 진행하더라도 PC 출원과 별도로 각 나라의 해외 특허 출원을 진행을 해야 된다라는 거를 하나 이제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두 번째, 이제 이 PC 제도를 이용할 수 없는 나라들이 몇 군데 있거든요. 그래서 그 나라들 중에 이제 가장 좀 눈여겨봐야 될 거는, 혹시 대만이랑 거래하시는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 PC 제도를 이용할 수 없다 보니까 1년 안에 하시는 게 이제 좋고, 그 이외의 나라들은 다 이제 PCT로 커버돼서 만약에 PCT를 하신다고 하면 30개월까지 연장이 가능하다라고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또 질문을 많이 받는 것 중에 하나가, 그러면 저희는 PCT를 할까요? 아니면 그냥 바로 이제 해외 개별국 특허 출원, 개별국 특허 출원이라는 건 각 나라에 접수하는 거를 저렇게 이제 표현을 했는데요. 우리 기업은 뭐가 더 유리할까요? 라는 이제 질문을 받았을 때 이렇게 한 4가지 정도를 가지고 이제 의견 교환을 해서 이제 결정을 하시는 거를 이제 추천을 드리거든요. 특허 중요도, 이 특허가 뭐 어떤 제품에 채용이 되거나 이 특허가 우리 기업에서 어떤 중요도를 이제 갖는지, 왜냐하면 중요한 특허를 이제 해외에 이제 내야 되다 보니까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고, 시장 예상, 그러니까 시장이 예상되는 부분, 꼭 시장이 아니라 하더라도 그 나라의 권리를 좀 가져야 될 필요성, 결국 이제 국가 선정과 관련된 부분인데요. 나라를 지금 선정을 할 수가 있을 것인가, 그거를 예상을 할 수가 있을 것인가라는 부분이고, 세 번째, 자금이 충분한가, 이 부분은 결국 이제 비용이랑 직결되는 부분인데, 해외 특허 출원을 두세 국가만 해도 1,000만 원이 이제 훌쩍 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해외 특허 출원을 바로 진행할 것인가, 아니면은 PCT는 거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이제 비용이 낮다 보니까 추가 비용이 들지만 PCT를 해놓고 이제 나중에 지원 사업이 됐건 아니면 우리 회사에서 매출이 발생한 걸 통해서 자금을 마련하건, 그럼 자금이 마련될 때 할 것인가, 그런 충분한 자금에 대한 부분, 그리고 마지막으로 특허 등록 가능성. 이거는 특허 등록 가능성이 높은 게 조금 확실하다. 그래서 국내 특허 결과가 뭐 패스트 트랙을 통해서 받았을 수도 있고 아니면 받진 않았지만 될 거다 라는 그런 확신, 이 4가지 정도를 가지고 이제 판단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률적으로 사실 판단하기는 어렵고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되지만, 그래도 범용적인 의견을 좀 드린다고 하면, 특허가 중요할수록 굳이 이제 PCT를 안 하고 이제 바로 해외 특허 출원을 하겠다라고 결정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시장이 예상돼서 우리는 굳이 이제 뭐 PCT를 할 필요 없고 나라도 다 이미 결정해서 미국만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경우에는 이제 PCT를 하지 않고 개별국 특허 출원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자금이 충분해서 지금도 이제 자금이 있기 때문에 굳이 이제 미룰 필요는 없다라고 하실 수도 있고, 이 특허는 해외에서도 이제 등록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제 굳이 이제 PCT를 해서 국내 특허 출원의 등록 결과를 확인한 다음에 해외에 나갈지 여부를 결정하지 않아도 될 거다라는 식으로 이제 결정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가지고 이제 기업에 맞게끔 결정을 하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 조금 이 특허 출원을 내는 시점과 관련해서 하나 조금 명심을 하면 좋을 부분이, 이제 아까 이제 말씀드릴 때 이제 기본적으로 특허 출원이라고 하는 건 특허 출원을 기준으로 이제 심사가 진행이 되고, 그 기준일 이전에 있는 자료들을 가지고 심사관이 이제 심사를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런 기준일 이전의 자료 중에 하나가 기업에서 뭐 예를 들어 논문을 냈건 아니면 제품을 공개를 했건 아니면 블로그 홍보를 했건 그런 모든 것들이 다 심사에 좀 이용이 될 수 있고, 그런 것들 때문에 거절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근데 다만 사실 특허가 이제 목적이 아니라, 특허든 이제 사업의 어떤 비즈니스의 수단일 뿐인데, 특허 때문에 이런 것들이 다 막혀버리면 사실 좀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제 예외적으로 이제 특허를 접수하기 전에 이런 공개 행위를 기업과 이제 발명자들이 했지만, 이제 이거를 특정을 해서 심사에 반영하지 말아달라는 신청하는 제도가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 공개된 부분은 빼고 이제 심사를 진행을 하고, 그런 것들을 이제 공지예외 주장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하게 되는데, 이런 식으로 뭔가 이제 공개를 기업에서 했다라고 하면은 이제 1년 안에 이제 특허 출원을 해야지만이 이제 그 공개 행위에 대해서 심사에 반영하지 말아달라는 어떤 요청이 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공개 행위를 하면 1년 안에 이제 특허 출원을 조금 해야 되고, 해외 특허 출원도 1년 안에 하셔야 되거든요. 국내 특허 출원뿐만 아니라 이제 앞서서 말씀드린 국내 특허 출원을 하고 1년 안에 하면 뭐 심사 시점을 이제 소급해주고 당겨주고 이런 얘기들을 드렸는데, 그거랑은 그냥 별개로 이제 이런 공개 행위가 있었다, 그리고 이거를 심사에서 빼달라고 우리가 요청을 하려고 하면은 각 나라 특허청에 접수되는 게 이 공개 행위로부터 1년 안에 좀 있어야 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해외 특허 출원도 조금 서둘러야 된다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조금 기억하시기 조금 어려우실 수도 있으니까, 공개가 되면 좀 더 서둘러야 된다 라는 식으로 이제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발명이 공개된 후에 이제 특허 출원이 되면 특허 획득이 좀 어려워지는 부분도 있거든요. 이제 이 부분은 뭐냐면, 이제 이렇게 공개 행위들이 있었을 때 예외적으로 이거를 심사에서 배제해달라는 요청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를 받아들일지 안 받아들일지는 각 나라마다 다르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나 뭐 미국이나 일본은 좀 그런 부분이 조금 유연한 편인데, 이제 중국과 유럽 같은 경우는 약간 엄격한 편이거든요. 이제 어떤 자기들의 어떤 기준에 맞는 어떤 공개 행위에 대해서만 인정을 해주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일상적으로 하는 어떤 블로그 홍보나 어떤 뭐 제품 홍보나 뭐 이런 것들, 뉴스나 뭐 이런 것들에 이제 나가는 부분은 반영이 안 되는 경우가 있다 보니까, 이런 공개 행위가 있으면 중국과 유럽에 어떤 이 공개 행위를 심사해서 배제해달라는 요청이 안 받아들여지다 보니까 중국이랑 유럽은 조금 어려울 수도 있다라고 해서, 혹시 이제 중국이랑 유럽이 이제 중요한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런 공개 행위를 조금 조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가급적이면 이런 공개 행위 전에 국내 특허 출원을 먼저 좀 진행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고요. 혹시 공개가 됐다라고 하면 서둘러서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특허도 좀 같이 진행을 하시는 게 필요하고, 그러니까 어떤 이 공개가 됐다라고 해서 모두 다 하실 필요는 없고, 공개가 된 것 중에서 특허로 보호받을 만하고 우리 회사에도 가치 있는 것에 대해서는 이런 절차가 필요하다. 그리고 이런 사실을 특허사무소에 알려주시지 않으면 사실 모르다 보니까 특허사무소에 의뢰를 하실 때 이제 공개됐다라는 거를 좀 전달해 주시는 게 필요하다. 그래서 앞선 것과 조금 달라요. 앞선 거는 한국에 접수하고 1년 안에 해외에 접수하면 유리하게 심사를 해준다는 거고, 이거는 공개를 했을 때는 공개 행위 이후에 1년 안에 좀 빨리 접수를 해야 된다라는 거라서 좀 다르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이제 이 출원, 중간, 등록, 심사 등록 이런 세 단계를 조금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우리 강의는 이제 출원 쪽에 이제 집중이 돼 있긴 했는데, 전반적으로 설명을 드리는 이유는 비용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아까 말씀을 드렸을 때 특허 출원이라고 하는 건 접수하는 거를 출원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고, 이게 출원이 되면은 심사관이 여기에 따라서 심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심사를 통해서 바로 이제 등록을 해줄 때도 있지만, 이제 대부분의 경우가 비슷한 게 있다라고 해서 이제 당장은 등록을 못 주겠다라고 이제 거절을 하게 됩니다. 거절을 하게 되면은 심사관과 어떤 이 특허의 어떤 권리 범위에 대해서 이제 조율하는 단계를 갖거든요. 그거를 이제 특허사무소에서 OA라고 이제 표현을 하기도 하고 중간 사건이라고도 표현하는데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해서 심사관을 설득을 하면 등록이 됩니다.
결국 이제 특허라고 하는 건 이제 정해진 한 명의 심사관을 설득을 하게 되면 등록에 이르는데, 이제 그 어떤 밀당 조율의 과정이 이 중간 과정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렇게 해서 심사관을 설득을 못하면은 이 특허는 등록에 이르지 못하고 거절이 되고요. 심사관을 설득을 하게 되면은 등록에 이르러서 이제 등록이 이제 진행이 된다. 그래서 이 세 단계가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예. 그래서 이제 뭔가 설명을 드리겠지만 향후에 어떤 비용이나 이런 것들을 고려하실 때 이 뒷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이제 고민을 하신 다음에 최종 특허 출원 건수나 이런 것들을 국가나 이런 것들을 결정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대표적인 국가들만 이제 한번 리스팅을 해봤는데요. 이제 미국, 유럽, 중국, 일본. 출원 준비라고 하면은 이제 한국에 접수가 돼 있다는 가정하에 이제 번역을 하고 그 특허 출원 사무소를 컨택을 하고 이제 이런 절차를 이제 거치는데 보통 이제 한 1개월 정도는 좀 필요해서 1개월의 여유를 가지고 좀 진행하시는 게 좀 좋다라고 의견을 드리고요. 출원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해당 국가의 언어로 번역해서 관련 서류를 해당 특허청에 접수하는 과정을 출원이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심사는 심사관의 어떤 심사 결과에 따라서 이제 심사관께 의견을 제출하는 과정을 통해 권리 범위를 어떤 조율하는 중간적인 관계 과정. 최종적으로 심사관이 등록을 한다라고 하면 해당 특허청에 등록 절차를 하는 게 이제 등록, 이렇게 세 단계고, 비용도 이렇게 세 단계로 나눠서 이제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출원부터 등록까지는 이제 대략적인 거 케이스마다 좀 다르고, 이제 뒤에서 설명드리겠지만 패스트 트랙을 쓰느냐에 안 쓰냐에 따라서 또 다르지만 일반적인 루트로는 이 정도 시간이 걸릴 수 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비용도 이제 케이스에 또 다르고 하지만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참조를 하실 만한 비용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이 정도의 비용이 출원 단계에 들고, 이 심사 과정은 이제 심사가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라 심사관이 한 번 심사를 했고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했을 때 심사관이 안 받아주고 또 이제 거절을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 심사가 두 번이 반복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이 비용이 이제 두 번이 발생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비용이 더 늘어나고, 그래서 등록이 되면 등록에 따른 비용이 또 이제 발생을 할 수 있다라고 해서 이 비용들을 합산해 보면은 이제 등록까지 거의 1,000만 원 이상들이 이제 발생을 하고, 특히나 유럽은 비용이 굉장히 비싸거든요. 유럽 같은 경우에는 훨씬 더 많은 비용들이 발생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앞서서 말씀드린 어떤 국가를 선정을 하는 거, 그리고 해외 특허 출원 대상을 선정하는 거가 이제 기업의 어떤 의사결정이 좀 필요하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이후는 좀 심사를 좀 빨리 받는 방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PPH라고 해서 어떤 제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런 고속도로와 같이 조금 쭉 뻗은 것처럼 이제 심사를 빨리 받게끔 하는 제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 이제 해외 특허 출원의 어떤 심사 기간을 단축하려는 부분. 아까 이제 말씀드렸을 때 등록까지 시간이 많이 오래 걸렸잖아요. 이제 2, 3년, 뭐 4년 이렇게 이제 시간이 많이 걸리다 보니까 이것들을 이제 줄일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PPH라는 제도인데, 이 PPH라는 제도를 설명을 드린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의 특허가 이미 등록이 돼 있어요. 등록이 돼 있는 상태에서 우리나라의 어떤 내용과 비슷한 내용으로 해외에 접수를 했다라고 했을 때, 이제 해외 특허청에서 우리나라의 어떤 심사 결과도 이제 받아보고 그 결과도 존중하는 의미에서 심사를 조금 더 이제 빨리 해준다라는 게 이 PPH의 핵심입니다. 결국은 서로 이제 어떤 조약을 맺은 나라 중에 한 군데 등록이 되면 거기에 어떤 심사 결과를 다른 데 제출하고, 거기에서의 어떤 그 조정됐었던 청구한 어떤 권리 범위를 가지고 다른 나라에 심사를 했을 때 심사를 좀 더 빨리 해주겠다. 근데 이제 빨리 해주겠다라는 거지 꼭 등록을 시켜주겠다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PPH라는 걸 신청을 해도 다른 나라에 이제 등록이 되지 않을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심사 결과라고 하는 게 각 나라에서 그 사람들도 이제 다른 거고, 그 사람들이 쓰는 언어들도 좀 다르다 보니까 그 각 나라의 어떤 특허청의 심사관들이 접근할 수 있는 자료들도 좀 다르다 보니까 생각도 다르고 심사 결과가 이제 다른 경우들이 좀 종종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PPH는 빨리 하는 제도지 무조건 이제 등록을 주는 건 아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제도는 우리나라 특허가 좀 빨리 등록된 경우에는
이제 이 제도를 이용을 할 수 있다. 그래서 국내 특허 출원을 빠르게 등록받는 경우에 이용할 수 있는 제도고, 이제 해외 특허 출원의 청구 범위가 제한된다. 이 말씀은 국내에서의 어떤 등록받는 과정에서 심사관과 어떤 조율을 하게 되면서 처음에 의도했었던 것과 권리 범위가 딱 같지는 않고 조금 더 이제 줄어드는 경우에 그 줄어드는 거에 맞춰 가지고 이제 해외에도 그 진행을 해야 되다 보니까 청구 범위, 특허 청구 범위가 조금 제한되지만 심사에 걸리는 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제도다. 그래서 만약에 뭐 한국에 등록된 청구항의 어떤 권리 범위가 우리가 원하는 범위다라고 하면은 뭐 이 제도를 이제 빨리 하기 위해서 이용하지 않을 이유가 없게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해외 국가에서 빠른 등록이 필요한 경우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부분은 사실은 우리 기업이 외국에 나가면 이제 외국 기업이 되다 보니까 외국 기업으로서 빨리 받기 위해서 이용할 수 있는 제도가 조금 제한이 되는데, 이 PPH는 이제 외국 기업도 다 이용할 수 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PPH라는 걸 이용하기 위해서 국내 특허를 우선 심사 신청이라고 패스트 트랙을 태워가지고 조금 더 빨리 받게 하는 것도 하나의 전략 중에 하나다. 그래서 뭐 짧게는 3개월까지도 이제 심사 기간을 또 단축할 수도 있고 뭐 더 빨리 받는 경우도 있지만, 그래서 이제 이거는 PPH를 이용하기 위한 어떤 제도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 실용신안 제도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실용신안 제도가 있긴 한데, 이제 이 제가 설명드리려고 하는 것과는 약간 조금 거리가 있고요. 지금 이제 특허와 어떤 실용신안의 어떤 차이를 이제 본다라고 하면 대부분의 모든 것들이 다 이제 특허로 진행이 가능하거든요. 근데 그 중에 조금 제한된 것, 물품의 형상, 구조, 조합에 관한 어떤 것인 경우에는 특허로도 할 수 있고 실용신안으로도 할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런 어떤 교탁 같은 거 같은 경우에는 이런 형상을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특허로도 할 수 있고 이제 실용신안이라는 제도를 이용할 수도 있다. 두 가지가 거의 비슷한데 조금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 다른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이건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도 같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우리 기업이 어떤 소프트웨어 기업이다라고 하면 이용되기가 조금 어려울 것 같고, 이제 우리 기업의 어떤 어떤 제품이 어떤 물품인 경우에는 조금 더 이용하기가 용이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물품의 형상, 구조, 조합과 관련된 어떤 발명, 고안인 경우에는 실용신안 제도를 이용을 할 수 있는데요. 이제 이 실용신안 제도가 왜 빠른 심사가 가능하냐라고 하면은 이제 그 심사에 어떤 시간이 걸리는 부분은 특허청 심사관이 이거를 이제 보고 비슷한 발명들을 좀 찾는 과정에서 이제 시간이 많이 걸리게 되는데, 그 부분을 조금 생략한다라는 게 이 실용신안 제도의 어떤 그 주안점이다 보니까 그만큼 이제 시간들이 조금 짧게 걸리는 거고요. 그래서 실용신안 제도를 이용하는 경우에 기초적인 심사만을 진행하기 때문에 등록률이 높고 등록까지 걸리는 시간이 특허에 비해 상대적으로 짧다. 근데 이제 이 기초적인 심사의 어떤 정도가 좀 바뀌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도 이제 특허만큼은 좀 빡빡하진 않기 때문에 좀 활용을 할 수 있고, 가장 중요한 부분은 기간이 좀 짧게 걸린다라는 부분이라서 이제 이러한 제도를 이제 이용할 수 있는 국가가 중국, 일본, 그리고 독일 이렇게 3개 국가 정도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중국, 일본, 독일의 어떤 권리를 확보를 하셔야 되고, 우리의 어떤 기업에 특허를 내려고 하는 부분이 물품의 형상 구조인 경우에는 실용신안을 해볼 수도 있다라고 고민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렇게 기간이 짧아지면 기간만 짧아지는 게 아니라 비용도 이제 단축이 되거든요. 아까 앞서서 말씀드렸을 때 심사에 뭐 200만 원에서 400만 원 뭐 그 정도의 뭐 더 발생할 수도 있겠지만 그 정도의 비용이 또 2번 거절이 되면 또 2번 발생하고 그런데 그런 것들을 이제 줄일 수 있다라고 하면은 훨씬 더 유리한 부분이라서 이제 중국, 일본, 독일의 지식재산권을 확보할 때 이용할 수 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심사 기간이 뭐 요것보다는 조금 지금은 달라졌지만 그래도 이제 특허에 비해서 이제 중국에서 훨씬 더 심사 결과가 이제 빨리 나온다.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 당장의 어떤 대응이 좀 필요하다. 우리 이미 제품이 다 준비되어 있어서 수출을 이제 바로 할 거다라고 하면은 이 실용신안을 이제 활용을 하실 수도 있고요. 그 중국 같은 경우에는 실용신안과 특허를 동시에 이제 활용을 하실 수도 있거든요. 이런 건 이제 나중에 실제 필요하실 때 다시 상담이 이제 필요하긴 하지만 이제 그래서 앞선 기간에는 실용신안으로 보호를 받다가
이제 특허가 등록이 되면은 실용신안을 포기하고 특허로 이제 계속 등록을 받는 그런 과정으로 이제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는 각 나라의 어떤 특유의 제도 정도를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PPH 어떤 한 나라에 등록이 되면 그 나라의 어떤 심사 결과를 제출하면서 권리 범위를 좀 조정을 하면 심사를 빨리 해주는 어떤 제도를 이용을 할 수 있고요. 트랙 1이라고 하는 제도도 있거든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PPH보다도 좀 더 이제 빨리 이제 심사를 해주고, 다만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처음에 미국에 접수할 때 그때 신청해야 된다는 제한 사항이 있긴 한데 더 빨리 심사를 해준다. 근데 다만 비용이 더 비싸다. 그런데 이제 트랙 1 같은 경우에는 이제 PPH 같은 경우에는 청구항을 이제 다른 나라에 등록된 걸로 좀 조정해야 된다는 제약이 있는데, 이거는 그런 거 없이 그냥 이제 신청하면 돈 내고 접수 시 신청하면은 더 빨리 해주다 보니까 이제 이거를 비용적인 여유가 있으신 경우에는 이거를 이제 고려하실 수도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이거는 그냥 한 번만 들어만 주시고 꼭 아셔야 되는 내용은 아니에요. 이제 미국에만 있는 제도인데, 미국에서는 이제 특허의 어떤 심사 결과에 이제 기업과 이제 출원인들도 이제 협조를 해야 된다는 의무를 이제 지어놔서 이제 이 특허에 대해서 알고 있는 어떤 기존 기술, 선행 기술을 조금 제출을 해야 되는 어떤 의무들이 있어가지고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담당하는 특허 사무소에서 잘 챙겨가지고 이제 진행을 해야지, 안 그러면은 이제 미국 특허에 좀 이슈가 생길 수 있다 보니까 좀 챙겨야 되는 제도다. 그리고 청구항의 개수가 이제 그 우리나라는 개수에 따라서, 청구항의 개수에 따라서 특허청이 내는 수수료가 달라지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20개까지는 동일한 수수료가 발생이 되거든요. 그래서 20개까지는 동일한 비용이 발생한다 라고 해서 20개가 넘어가면 이제 비용이 더 많이 발생하는데, 그런 부분이고, 유럽 같은 경우에는 좀 설명을 드릴 부분이 있는데요. 유럽이라고 해서 유럽 특허라고 하는 걸로 다 권리가 생기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게 두 가지 이제 방법이 있는데, 유럽 특허청은 이제 존재를 하고 유럽 특허를 신청을 해서 심사를 받는 것까지는 가능한데, 그 이후에도 어느 나라에 이제 그 등록을 할지는 선택을 조금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정리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유럽 특허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하나는 유럽 특허청, 유럽이라고 아예 지정을 한 다음에 단일하게 심사를 받고 그거를 통해서 유럽 특허청에서 이 정도면 등록이 될 거다라고 하면 그 이후에 어느 나라를 들어갈지를 그때 이제 결정을 해서 등록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나라를 결정하는 거는 그 나라에 또 들어가서 또 심사를 받는 건 아니고요. 심사는 유럽 특허청에서 한 번에 이제 받는 거고, 그 이후에 어느 나라를 들어갈지를 또 선택을 해서 그 나라 들어갈 때마다 또 이제 비용이 발생이 되거든요. 그래서 후지정, 유럽 특허청의 심사를 받은 후에 이제 개별국으로 접수해서 이제 등록 국가를 선택을 해서 뭐 그날에 또 필요한 언어에 맞는 그 번역을 해서 제출을 한다. 이제 브렉시트로 이제 영국이 이제 떨어져 나갔지만, 이제 이 특허적으로는 아직 이제 다른 협약이 있다 보니까 특허적으로는 아직 이제 연결이 돼 있어 가지고요. 이 유럽 특허청 심사 후에 영국도 이제 지정하는 것 가능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선지정은 유럽 특허청에서 단일하게 심사를 받는 게 아니라 어느 나라를 심사를 받겠다라고 선택을 해서 그 나라 특허청에 접수를 하는 거를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유럽에 이제 유럽 특허청이라는 것도 있지만 이제 각 나라 특허청도 있다 보니까 이제 이 두 번째 트랙은 각 나라를 지정을 해서 그 나라의 어떤 심사를 받는 그런 걸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제 이 유럽 특허청에 접수해서 심사를 받는 것들을 거의 다 많이 선택을 하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빠른 심사를 위해서 어떤 뭐 PPH도 있지만 이제 어떤 페이스라는 제도가 이제 추가 비용이 발생 안 하면서 좀 유리한 게 있다 보니까 그냥 간단하게 좀 썼고요. 그래서 빠른 심사를 위한 방법도 있다. 그리고 청구항은 15개까지 비용이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유럽의 비용이 아까 다른 나라에 비해 좀 비싸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요인 중에 하나가 또 이제 출원 유지료 징수라는 게 있거든요. 이제 다른 나라 이제 특허를 본다고 하면 접수를 했을 때 이제 비용을 받고, 그 이후에 뭔가 심사 과정에서 좀 특허 수수료를 내고 하는데, 이제 유럽 특허청 같은 경우에는
이 특허를 우리가 이제 관리를 하고 있다. 라는 그 사실만으로도 이제 3년 이후부터 또 매년 이제 돈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등록 이후에는 사실은 모든 특허청이 다 이제 매년 돈을 받는데 유럽 특허청은 3년이 지나면 등록이 안 되더라도 또 별도의 이제 비용이 발생한다. 라는 것도 이제 비용을 좀 높이는 부분 중에 하나고, 중국 같은 경우에는 PPH를 이용하면 경우에 따라서 6개월 정도일 때도 있고 1년에서 1년 반 걸릴 때도 있다라는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10개까지 이제 비용이 같고, 이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실용신안이라고 해서 어떤 물품의 형상과 관련된 그 발명 고안이 있다라고 하면 이제 이 실용신안을 이용해서 좀 빨리 이제 등록을 받아볼 수도 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해외 특허 출원 사례와 이제 관련해서는 이제 크게는 국내 특허 출원이 되어 있는 경우에 국내 특허 출원을 이용해서 어떤 PCT를 이제 아까 말씀드린 어떤 PCT를 이제 1년 안에 진행하시는 이제 케이스가 있을 거고요. 국내 특허 출원을 이용해서 개별국 출원, 각 나라에 직접 나라를 선택해서 1년 안에 진행하시는 케이스가 있으실 거고, 국내 특허 출원을 하고 나서 PCT랑 각 나라 특허 출원을 같이 병행하시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러한 케이스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어떤 대만 같은 경우에는 PCT를 이용해서 이후에 좀 진행이 어렵다 보니까 대만하고 PCT를 하시는 경우도 있고, PCT를 하시면서 이제 미국만 우리가 좀 빨리 받고 싶다라고 해서 진행을 하시는 경우도 있고, 예, 그런 케이스가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기에 이제 또 하나 생각하실 수 있는 부분은 이렇게 PCT 출원이 됐다라는 전제하에 이제 PCT를 이용을 해서 이제 개별국 출원을 또 이제 진행하시는 거. 아까 이제 PCT는 돈을 내고 이제 시간을 버는 제도인 거지, 이 PCT 자체로 뭔가 권리가 생성되는 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제 PCT를 하시더라도 그 이후에 이제 각 나라에 또 접수를 하셔야 된다. 그러니까 PCT가 어떤 권리가 생성되거나 그렇지는 않은데, 이제 해외 특허 출원 어떤 기업의 어떤 자료를 낼 때 해외 특허 출원에 카운팅 하실 때는 이제 PCT도 다 카운팅이 되고 있어서 그 부분은 참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내 특허 출원이 되어 있지 않는 경우에는 새롭게 이제 특허 설명서를 작성을 해서 PCT 출원을 하시는 경우도 있고요. 이제 명세서를 작성해서 이제 각 나라에 그냥 직접 하시는 경우도 있고, 예, PCT나 뭐 개별국을 같이 하시는 경우가 있다. 예, 그래서 아마 요런 세 가지에다가 PCT 냈는데 그 이후에 이제 각 나라 특허 출원하시는 어떤 그 네 가지 케이스가 가장 많이 이용하시는 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부분으로 이제 해외 특허 출원을 하실 때 고려하시면 좋을 사항에 대해서 일단 한번 좀 정리를 좀 해봤는데요. 일단 크게 두 가지로 좀 나눠서 이제 생각을 해봤는데, 예산이나 계획을 이제 설정하시는 단계, 그리고 실제 이제 출원을 하신 다음에 뭔가 산출물까지 좀 내셔야 되는 단계, 이렇게 좀 나눠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럼 예산 및 계획을 설정하실 때는 어떤 발명, 어떤 특허를 진행할 것인가 라는 부분을 일단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그 특허는 국내 특허 출원이 되어 있는가? 만약에 안 되어 있으면 이제 국내 특허 출원도 같이 진행을 해야 되다 보니까 이렇게 생각을 했고, 그러면 국내 그 이후에 그러면 해외 특허 출원을 한다라고 하면은 어느 국가에 진행을 할 것인가? 아니면 PCT 출원으로 뭐 진행을 할 것인가? 란 부분도 이제 고려를 하셔야 될 것 같고, 이 국가에 따라서 그러면 우리는 특허가 아니라 실용신안으로 조금 더 빨리 받아볼 것인가? 란 부분도 이제 예산 및 계획에 이제 고려가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만약에 이런 예산 및 계획이 어떤 과제에 이제 들어간다라고 하면 과제 기간의 산출물은 어디까지로 할 것인가? 란 부분은 사실 이 특허 출원이라고 하는 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간이 좀 길다 보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1년 과제에 등록까지 받겠다라고 하는 건 사실은 받기 어려운 이제 산출물이 좀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만약에 3년짜리 과제인데 등록까지 받겠다라고 하면은 아까 말씀드린 어떤 PPH가 됐건 패스트 트랙을 좀 쓰셔야지 조금 될 것 같고, 그래서 과제 산출물을 출원까지로 이제 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고, 등록은 조금 받기가 좀 쉽지 않은 경우 기간상으로 그런 것들이 좀 있다 보니까 과제 기간에 산출물을 어디까지로 할 것인가라는 부분도 이제 고려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거에 따라서 빠른 심사가 필요한 것인가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 뭐 트랙원이라는 걸 이용하고 다른 나라에도 PPH를 할 것인가? 그럼 이거는 이제 과제 기간 어떤 산출물과도 이제 관련이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예산을 설정을 할 때 이제 해외 특허 출원 비용이라고 하는 게 사실 환율의 영향을 많이 받거든요. 그 이유는 이제 해외에 이제 송금을 할 때 달러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지금처럼 이제 달러가 이제 비싼 상황에서는 이제 비용이 더 이제 커지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이제 이 환율 영향을 고려해서 조금 더 넉넉하게 잡으시는 게 조금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해서 이렇게 고려를 했고요. 실제 이렇게 해서 이제 출원을 진행하신다라고 하면은 결국은 이제 출원 완료, 이 출원의 어떤 진행은 이제 특허사무소에서 진행을 할 텐데 이제 출원 완료와 비용 증빙에 어떤 충분한 시간이 마련되어 있는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1개월 정도 이제 기간을 주신다고 하면 이제 대부분의 특허사무소들이 이제 문제 없이 처리를 할 텐데 결국은 이제 산출물을 이제 제출을 하셔야 되고 그 과정에서 이제 접수된 서류와 함께 어떤 송금증이나 어떤 송금 서류들이 이제 다 가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한 시간이 있다 보니까 진행을 하실 때 이제 여유 시간을 가지시고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경우에 따라서 이제 출원인 변경. 출원은 저희가 이제 접수를 이제 출원이라고 말했는데 출원인은 접수한 사람을 말하는 거고 결국은 등록됐을 때 특허권자가 되는 사람을 법인을 이제 출원인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거는 국내와 조금 다르게 이제 가져가는 경우도 있다 보니까 그런 변경이 혹시 필요한 것인가 라는 것도 한번 검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도 질문을 많이 받는데 해외 특허 출원은 과제사사가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국내 특허 같은 경우에는 어떤 R&D 과제나 이런 과제의 어떤 산출물이다라고 하는 거를 기입하는 란이 있어가지고 그것들은 이제 기입을 해서 뭔가 산출물을 제출하기도 하는데 이제 해외 특허 출원은 이제 국내와 좀 다르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기입하는 란 자체가 없어가지고 혹시 이제 이런 것들을 요구받는 경우에 이제 주관기관에 이제 해외 출원은 과제사사가 없다라는 부분도 같이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준비한 거는 여기까지고요. 그래서 오늘 설명을 드리면서 중요한 부분만 간단하게 정리하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해외 특허 출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비용을 이제 고려하셔서 이제 설계를 하시고 비용 같은 경우에 출원 비용만 생각하시지 말고 그 이후 비용도 이제 고려하셔서 이제 설계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상황에 따라서 PCT를 할 것이냐 이제 나라 특허 출원을 하실 것이냐는 또 이제 고민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가급적 1년 안에 이제 하시면은 가장 유리할 것 같고 혹시나 이제 우리 발명이 우리 서비스가 이제 공개가 됐다라고 하면은 그런 것들을 고려하셔서 이제 진행하시는 게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